저는 이화순입니다. 올해 79살이죠. 지금 춘천 서창동 4층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죠. 79살 할머니가 새벽마다 달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요. 할머니, 왜 그렇게 일찍 운동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리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둠이 깔린 거리를 뛰면서 생각해요. 79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그 모든 경험들이었죠.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지만 생기가 돌아요. 예전에는 이 얼굴이 시커멓게 타 있었죠. 지금 보면 참 예뻐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문제는 외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늦게 들어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밤새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밥은 드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시끄러워. 여자가 말이 많아. 아무런 이유 없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뺨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왜 저를 때려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더 큰 화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들어오는데 잔소리부터 하잖아. 또다시 주먹이 날아왔어요. 제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고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주먹부터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으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이웃들에게 들킬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남편의 무능력이었어요. 그 사람은 일다운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만 치고 다녔습니다. 야, 이번엔 정말 큰일 해볼 거야. 내가 사업 수완이 있는 거 너도 알잖아. 전화로 누군가와 큰 소리치며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끊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돈 좀 줘봐. 사업 자금이 필요해. 또요? 지난번에 준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안 됐지만 이번엔 확실해. 제 손에서 돈을 빼앗아 갔어요. 저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만 했지 정작 결과는 늘 실패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게 번 돈만 가져갔어요. 세 번째는 제 얼굴이 말해주는 진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상인이 말했어요. 화순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시커멓게 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얼굴색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 내 얼굴이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이 욕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삼켰거든요. 넌 짓걸려라. 나는 안 듣는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화를 냈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얼굴에 나타난 거였어요. 이게 내 얼굴이야? 정말 무서워 보이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거울에서 멀어졌습니다. 밥은 했어? 네, 차려드릴게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다른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내가 제안할 게 있어. 뭔데요? 2천만 원만 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이혼해 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춰 섰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그때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2천만 원이요? 그래, 2천만 원. 그럼 우리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천만 원이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다 줘버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 사람과 계속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천만 원은 제게 전 재산이었지만 자유의 값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2천만 원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어요. 정말로 다시는 안 오는 거죠? 그럼 약속해. 돈을 받자마자 남편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게 됐어요. 잠깐의 정적 후에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자유야. 눈물이 흘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돈은 아까웠지만 자유를 산 것 같아서 시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걱정스러웠어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던데 괜찮겠어? 그래도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했지만 의연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겠어요.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까 조금씩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된 첫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유. 작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 훨씬 평화로웠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로웠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점점 밝아지는 얼굴색이 보였어요. 시커멓게 타있던 얼굴이 서서히 원래 색을 찾아갔습니다. 거봐,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타있었을까? 거울 속 제 모습에 미소를 보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남매를 둔 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이들도 있고 엄마 손이 필요해요. 그래? 아이들이 많으니까 힘들겠구나. 네, 저랑 남편이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어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제 막 얻은 자유를 다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같이 살자. 손주들이 중요하지. 딸네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딸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돈 잘 보관해 놔라.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엄마, 이게 얼마예요?
1억이야. 이혼하고 나서 모은 돈이랑 합쳐서 나중에 내가 혼자 살 때 필요할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모셔둘게요. 엄마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 드릴게요. 신뢰에 찬 딸의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평온한 노년을 보낼 거라고 말이죠. 딸네 집에서의 첫날부터 새벽 4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어김없이 일어나서 6명의 가족을 위한 하루를 준비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달리기를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새벽 공기를 마셨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혼자 뛰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하루 준비에 들어갔어요. 6명분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할머니, 5분만 더요. 안 돼,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어요. 큰 아이부터 막내까지 모두 성격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한 끼도 굶기지 않고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딸과 사위를 출근시킨 후에는 밖으로 나가 일했어요. 공장일, 간병인, 아기 돌보기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6명분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명이 먹고 난 그릇들을 혼자 다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15년 동안 5 식구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 보는 돈도 반찬값도 전기요금도 모두 제가 번 돈으로 댔어요. 시누이와 안사돈과 함께 여행을 갈 때도 7가지 밑반찬을 해서 가곤 합니다.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안사돈과의 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은 용돈을 얼마나 받으세요? 용돈이요? 용돈이 도대체 뭐예요? 사위가 장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생활비는커녕 용돈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일 이후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지만 15년의 공백이 어디 가겠어요. 몇 년 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혼자 살다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그래, 혼자 죽었구나. 그렇게 제 인생을 망쳐놓고는 혼자 쓸쓸하게 죽었다니. 딸이 아버지 일을 정리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미쳤냐? 왜 가? 그런 사람을 왜 찾아가? 엄마,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을. 정말 미쳤다. 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남자가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죽어서까지 찾아가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할머니 손이 필요 없어졌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맡겨둔 돈 1억 이제 줘라. 혼자 살 집을 사려고 해. 1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대답은 충격이었어요. 엄마,
그 돈 다 쓰고 없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돈으로 집도 고치고 아이들 교육비도 내고 어느새 다 없어졌어요. 1억 원이 다 없다고?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봤어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일해서 생활비까지 댔는데 제 노후 자금까지 다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화들짝 놀란 저는 사위에게 돌아섰습니다. 김서방, 2천만 원만 주게. 집 보증금으로 쓰려고 해. 사위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저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벌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요. 그 순간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사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뭐? 돈이 없어? 내 돈 1억 원을 니네 두년놈이 다 써놓고 돈이 어디 있냐고? 평생 그런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 이성을 잃었었어요. 더 의미 있는 일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꿈이었던 고아원 원장은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왔네.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79세에도 새벽 달리기는 계속했어요. 알람도 없이 정확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달리기라기보다 빠른 걸음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꾸준히 했어요. 79세에도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달리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청소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는 것도 운동이 됐거든요. 새벽 달리기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뛰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화순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치가 떨렸거든요. 근처에 사는 당뇨 앓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뚱뚱하고 게을러서 제가 가면 심부름만 시켰습니다. 화순아, 치킨 좀 사다 줘. 왜 자꾸 나보고 시켜? 내가 가면 되잖아. 내가 당뇨 있어서 멀리 못 가잖아. 화순아, 회 먹고 싶은데 같이 가자. 항상 심부름만 시키는 친구에게 점점 짜증이 났어요.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제 김장김치를 훔쳐갔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전생에 도둑년이어서 그런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너 이년아, 네가 봤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소리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미친년, 너 나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런 말은 할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에 혼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79년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어머니는 오빠만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일을 도와주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나 아무래도 주워왔나 보다. 고아원에서 데려왔나 보다. 어린 마음에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칭찬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일거리 있으면 저만 부르고 작은 꼬맹이한테 감자 껍질 깎으라고 하면서 빨리 안 한다고 혼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하루 세끼 밥 배달을 제가 했습니다. 플라스틱 통도 없어서 사기 그릇에 사기 접시로 덮고 국이나 찌개는 냄비에 수건을 꼭 싸서 식지 않게 갖다 드렸어요. 엄마 밥 가지고 왔어요. 그래 거기 둬라. 그렇게 칭찬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셨거든요. 그때는 순종적인 게 착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지금 거울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죠. 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79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정작 제 자신은 뒷전이었죠. 돈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아원에서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면 자신의 돈을 보태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고기도 좀 넣고 야채도 신선한 걸로. 예전에는 아껴야 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써야 할 때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의미 있는 곳에 쓰자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거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화순 씨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해요?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도 사람들이 부탁하면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요.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부탁받으면 무조건 들어줬는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게 됐어요. 맛있는 음식 한 끼,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짧은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소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해드릴 때면 즐거웠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 메뉴를 정하며 기뻤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짜지 않게, 달지 않게 만들었어요. 화순씨 손맛이 제일이야. 드시기 좋으시게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혼자 반찬을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가져갈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자신의 돈을 보태서라도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까? 아이들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글씨를 예쁘게 썼거든요. 화순아, 내가 써라. 내 글씨가 제일 예뻐. 선생님이 칠판에 쓸 내용을 제가 대신 써줬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화순이 글씨 정말 예쁘다. 그때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음식 솜씨가 있어서 잘 됐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착하셨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오면 몰래 음식을 싸서 나가 주곤 했거든요. 많이 먹어라, 우리 화순이.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화순아, 너 복 받을 거야. 착한 일 하잖아. 그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돌봐주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에 고아원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싶어.
어린 마음에 꿈을 꿨습니다. 그래, 착한 꿈이구나. 어머니도 좋게 봐주셨어요. 지금 고아원에서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왔네.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면 환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놀아주세요. 그럼 밥 먹고 같이 놀자. 어린 시절 꿈이었던 고아원 원장은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제 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할 때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조심조심. 네, 할머니.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며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 해줄 수 있을 거야.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전화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응, 나 건강해. 너도 몸 조심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 입금해 드렸어요. 고맙다. 잘 쓸게. 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으면 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지내고 싶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 것을 보면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야. 그래도 다시는 그렇게 순진하게 믿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알람 없이도 정확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79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달리기를 나갔습니다. 이제는 달리기라기보다 빠른 걸음이었지만 여전히 꾸준했어요. 경로당에서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걸 해볼까?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며 메뉴를 생각했어요. 하순씨 오셨네. 오늘은 뭘 해주실 거예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보러 와요? 할머니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올 거야. 정말요? 약속. 아이들과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경로당에서 일하고 싶고 고아원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싶었어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79년을 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잠시 멈춘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어.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제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새벽 달리기 하는 저를 보고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 매일 새벽마다 달리시네. 79세라던데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 경로당에서 웃으며 일할 때도 보람찼어요. 드세요, 할머니. 오늘 특별히 정성껏 만들었어요. 화순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 저도 어르신들 덕분에 보람이 있어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네, 할머니.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좋은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었어요. 예전에 우리 고아원에 와서 맛있는 밥을 해주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라고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죠.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처럼 80 가까운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이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주말에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새벽 거리를 달리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79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힘찬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